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 생일 잔치를 마을회관에서 한대요. 그러게 내가 그때 반대했잖니. 시골 출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 시어머니는 촌스럽고 마을회관에서 생일 잔치라니. 내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웃을까? 아들이 금목걸이 하나 걸어드렸을 뿐인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돈, 우리 가족에나 쓰시지요. 이 집안은 촌스럽고 냄새나요.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와서 평생 수치예요. 유진은 끝내 소리쳤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귀하단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 끝까지 보면 통쾌합니다. 부모의 눈물은 세상에서 제일 뜨겁습니다.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층집 골목길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서 나오키는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74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막노동으로 다져진 손이었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키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낡은 앞치마를 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한숨에는 피로보다 만족감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마당 한쪽에는 오키가 정성껏 가꾼 고추며 상추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죠. 작은 텃밭이지만 오키에게는 소중한 낙이었습니다. 오키 언니, 집에 계세요? 대문 너머로 동네 어르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키는 얼른 손을 닦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순자였죠. 순자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뭐하러 이걸 들고 와? 그냥 언니 생각나서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하자고요. 오키는 웃으며 순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나눴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며칠 후가 언니 생일이잖아요. 아들이 잔치 연다며? 오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막걸리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생일 제대로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마을회관 빌려서 동네 분들 다 모시고 잔치하자고 하더라고. 순자는 감탄하며 무릎을 쳤어요. 아이고, 효자네 효자야.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때 생각나요? 아들 대학 보낼 돈 없어서 공사장에서 밤일까지 하던 거. 오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 근데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대학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언니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손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공사장 바닥을 닦았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모아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죠.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아들이 대학 나와서 지금 회사까지 차렸잖아요. 오키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루 한쪽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어요. 정장을 입은 아들의 사진이었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이야. 직원도 20명이나 되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서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볼 줄은 몰랐어. 순자도 덩달아 기뻐하며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일잔치가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오키는 잔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쓴 적이 없었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남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어때요? 잘해주나요? 순자의 질문에 오키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며느리는 좀 까다로운 편이야.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나 같은 시어머니가 불편할 수도 있지.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됐어.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두 사람은 막걸리를 나누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순자가 일어섰어요. 그럼 언니, 저는 이만 갈게요. 생일잔치 날 꼭 갈게요. 오키는 순자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나서 오키는 다시 마루에 앉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단다. 생일잔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오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이 담긴 눈물이었죠.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거실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명품 잡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유진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팔찌가 걸려 있었고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가 빛났죠. 유진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면 시어머니 생일잔치인데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을회관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곳을 택한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남편 준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나왔어. 유진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시어머니 생일잔치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준수는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엄마가 그걸 원하셨어. 동네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유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앞에 섰어요. 호텔 연회장 예약했으면 좋았잖아요. 이런 낡은 동네 회관에서 무슨 생일잔치예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요? 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동네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 엄마 뜻을 존중해주면 안 될까?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존중? 내 체면은 존중 안 해요?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 생일을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예요. 준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보. 됐어요.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거면서. 하지만 잔치 당일에는 절대 창피 안 당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 생일 잔치를 마을회관에서 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마을회관? 유진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니? 내 남편이 회사 사장인데 그런 곳에서 잔치를 해? 그러니까요. 완전 창피해요.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친정 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그러게 내가 그때 반대했잖니. 시골 출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잔치 당일에 제대로 보여줄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려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꺼내 들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최신 제품이었죠. 유진은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골 마을회관에 이걸 입고 가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내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준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잔치날 엄마한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이번 한 번만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얘기만 하네요. 나도 이 집 며느리예요. 나한테도 좀 신경 써주면 안 돼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도 항상 신경 쓰잖아. 원하는 건 다 사주고. 물건으로 때우는 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식탁에서 일어나며 냉랭하게 말했어요. 됐어요. 어차피 당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잔치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킬 거니까.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 시어머니는 촌스럽고 마을회관에서 생일잔치라니. 내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웃을까?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잔치 당일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생일잔치 당일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회관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나오키 어르신 74생신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였죠. 준수는 일찍부터 나와서 회관 안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회관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정면 무대에는 거대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3단 케이크 위에는 생크림으로 만든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준수야, 이거 여기 놓으면 되겠니?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의자를 나르며 물었습니다. 준수는 얼른 다가가 도와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르신. 거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키 아주머니 복 받으셨네. 이렇게 효자 아들 두고
준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회관안은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준수에게 인사를 건넸죠. 오키 씨 아들 맞지? 어머니 닮아서 착하게 생겼네. 회사 사장이라며? 대단하다 정말. 준수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었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제대로 된 생일잔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오키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분홍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였죠. 하지만 오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준수가 달려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제대로 축하받으셔야죠. 오키는 회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격했죠.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이런 날을 보다니. 동네 사람들이 오키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오키 아주머니 축하해요. 아주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아들이 정말 효자네요. 부럽습니다. 오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계속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관 한쪽에서는 전통 악기 연주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구와 북 꽹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가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었죠. 오후 2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나오키 어르신의 70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평생 고생하시며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어르신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관 안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키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런 자리가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전통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나는 장단에 맞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키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관 한쪽에는 뷔페식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준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불고기, 잡채, 각종 전, 과일까지 푸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담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관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키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죠. 오키야, 정말 좋겠다.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평생 뭘 잘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 오키는 수저를 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와 팔찌가 반짝였죠. 마을회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어요.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준수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 유진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오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키는 며느리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의 화려한 차림새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키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유진아, 와줘서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축하해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유진은 오키의 손을 슬쩍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마을회관의 낡은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으며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태도에서 불만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진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며느리야? 옷차림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입고 와. 표정 좀 봐. 완전 불만 가득한데.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했죠. 준수는 아내의 태도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키는 며느리를 힐끗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관 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준수 사장님께서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준수 사장님 나오시죠. 준수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머니, 이리 나오세요. 오키는 쑥스러워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준수는 어머니 앞에 서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와, 저게 순금 목걸이 아니야? 굵기 좀 봐. 얼마나 비쌌을까? 준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 힘으로 엄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고생 끝이에요. 오키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단다. 엄마,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회관 안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모자를 바라봤어요. 오키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어요. 유진은 무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아니, 금목걸이라니요? 그냥 은목걸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회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오키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죠.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괜히 비싼 걸 사서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낫죠.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몸을 떨었어요. 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유진은 남편의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까지 사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눈빛들이었죠. 한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며느리 좀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오키 씨가 불쌍하네.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과 팔을 과시하듯 들어 올렸어요. 반짝이는 명품 목걸이와 팔찌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평소에 입는 옷차림에는 금목걸이가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굳이 금목걸이를 사드려야 해요? 준수는 아내의 목과 팔에 걸린 장신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유진이 사치스럽게 구입한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었죠. 오키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야. 유진은 남편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한 말한 것뿐인데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을 노려보며 혀를 찼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죠. 며느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 생신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진은 할머니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할머니는 허를 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키는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준수가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오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얘야.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유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유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무대 아래로 모셔내렸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 날이에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관 한쪽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버릇없네. 오키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렇게 무시를 하다니. 저런 며느리를 둔 오키 씨가 불쌍해. 유진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죠. 준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회관을 감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죠. 자, 그럼 이제 케이크 커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죠. 사람들은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무대로 올라갔어요. 오키는 힘없이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충격이 남아 있었죠. 무대 위 3단 케이크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회관 조명이 어두워지고 촛불만이 밝게 빛났어요.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키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키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촛불을 바라봤어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엄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죠. 오키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은 무대에 올라 케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어 올려 오키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생크림이 오키의 얼굴과 한복에 뒤덮였습니다. 회관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세상에, 이럴 수가. 오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닦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생크림이 눈가와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케이크를 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집안은 촌스럽고 냄새나요.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와서 평생 수치해요. 준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키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시골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오키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수가 얼른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키는 그대로 무대 위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관 바닥에 쓰러졌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키 씨,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오키는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크림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 어르신이 얼른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했어요. 회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키를 걱정하며 수군거렸죠. 유진은 무대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한 동네 할아버지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소? 유진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세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당신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저런 어르신한테 저래요. 사람들이 유진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키의 얼굴에는 아직도 생크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오키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죠. 준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준수와 동네 사람들이 오키를 부축해 일으켰죠.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오키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는 케이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키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오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키는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생크림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목에 걸린 금목걸이만이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오키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키 씨 괜찮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오키 씨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준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어요. 유진, 당장 사과해. 유진은 남편을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사과? 왜 제가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오키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죠. 아니야. 괜찮단다. 오키는 준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복에 묻은 생크림을 털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키는 포기하고 그냥 손을 내렸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오키야, 이걸로 닦아. 고맙습니다, 순자 언니. 오키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생크림이 조금씩 지워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관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종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무대 앞까지 걸어왔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르신을 주목했죠. 박 어르신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박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업신여기는 저 오키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계속 말했어요. 오키 씨는 25에 홀로 되었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때 준수는 겨우 3살이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 어르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수도 눈을 크게 뜨고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오키 씨는 그날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청소를 했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 박 어르신은 오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학비가 없었지. 준수는 포기하겠다고 했어. 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키 씨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어. 다음 날부터 일을 더 늘렸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어. 저녁에는 공사장으로 갔고 회관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겨울이 되었을 때 오키 씨 손이 동상에 걸렸어.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지.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 박 어르신은 유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남편이 대학 갈 학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걸 저 오키 아주머니가 밤새 공사장에서 일해서 보냈어. 그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준수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오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뻤어. 박 어르신은 다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키 씨는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준수의 생활비까지 다 보냈어. 준수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용돈도 빠짐없이 보냈지. 유진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준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오키 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내 아들이 회사에 다닌다고. 준수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어요. 오키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박 어르신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회사를 차렸을 때도 오키 씨가 돈을 보탰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줬지. 준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것도.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 꿈이었어. 그 돈은 당연히 내 거야. 회관 안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진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 어르신은 유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내가 무시하는 저 오키 아주머니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자기 한 끼 굶어도 아들은 굶기지 않았지. 자기 옷 한 벌 안 사도 아들 옷은 사줬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내가 한 짓이 뭐냐? 케이크를 얼굴에 던지고 촌스럽다고 욕했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오키는 얼굴에 아직 생크림이 묻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정말 더러운 손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공사장에서 일했으니까요. 오키 씨. 하지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그걸로 됐어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이해해요. 준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키는 아들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라,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느리, 오늘 내가 한 일을 평생 기억해라. 그리고 부끄러워해라.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유진에게 다가갔죠. 유진아. 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나 좀 봐. 유진은 마지못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수의 눈빛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결연한 무언가였죠. 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부로 끝이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를 모욕한 널 더는 아내라 부를 수 없어. 회관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준수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준수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오늘 깨달았어. 엄마가 평생 날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 당신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당신과 결혼한 거야.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아내로 둔 게 후회돼.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럴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한 건 당신이야. 시어머니 생신날에 케이크를 얼굴에 던지는 게 더 창피하지 않아?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얘야, 괜찮다.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2번 다시 혼자 눈물 흘리게 안 할게요. 오키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야, 내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모자란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할게요. 동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런 아들을 뒀으니 오키 씨가 복받은 거야. 유진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나도 각오했어요. 준수는 일어나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당신 짐은 내가 친정으로 보내줄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받을 거야. 이혼? 정말 이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못 살아.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질색이에요. 지금 당장 친정에 전화할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여기 못 있겠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죠.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케이크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는 게 좋은 며느리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회관을 뛰쳐나갔어요. 회관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준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못 살아요.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키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얘야,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엄마 가정은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박 어르신이 다가와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준수야. 내 결정이 옳아. 다른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저런 며느리와는 못 살아요.
준수 씨가 현명한 결정을 했어요. 준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시죠.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 얘야. 집에 가자. 준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회관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배웅하며 말했어요. 오키 씨, 푹 쉬세요. 내일 저희가 찾아뵐게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엄마 때문에 미안하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수는 운전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어머니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수의 회사는 날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직원들도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회사 규모도 커져서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죠. 준수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키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수가 사들인 고급 한복이었죠. 오키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색해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입었습니다. 엄마, 여기 구경하시죠. 준수는 어머니를 의류 매장으로 안내했어요. 오키는 진열된 옷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얘야, 이런 곳은 너무 비싸.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준수는 점원을 불러 어머니께 어울리는 옷들을 골랐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과 가방도 샀어요. 오키는 난처해하며 아들을 말렸지만 준수는 듣지 않았죠.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것만 입으셔야죠. 쇼핑을 마치고 두 사람은 백화점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었어요. 넓은 룸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얘야, 이런 데까지 올 필요 없는데.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엄마, 가끔은 이렇게 외식도 하셔야죠. 맛있게 드세요. 오키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놓았어요. 제주도? 그럼 먼 데까지? 네, 엄마. 엄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오키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해. 정말 행복하단다. 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한편 유진은 친정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반겨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친정 거실에서 유진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딸은 우리 집안 망신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유진의 어머니도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유진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케이크를 던졌다며? 그게 사실이냐?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서. 무시?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무시한 거 아니냐?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다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절 때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려고 그랬니? 아버지, 내 방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라.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유진의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나 좀 보자. 유진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내 아버지가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신다. 뭐라고요? 이혼한 딸을 계속 두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래.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유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수는 어머니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고 밝은 거실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오키는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얘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엄마, 당연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준수는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작지만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였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축하드릴게요. 오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수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오키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끄고 눈을 떴어요. 준수는 케이크를 자르며 어머니께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얘야.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키는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담긴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준수와 오키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엄마,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그래, 얘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의 고생과 아픔은 이제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배신당해도 결국 자식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준수의 회사는 더욱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걸었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여생을 기쁘게 보냈어요. 유진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등을 돌렸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수와 오키의 웃음소리가 새 아파트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